예, 전국 유세자랑이 아니고 오늘은 경인방송에서 정말 뉴스로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4.15 총선 우리 인천 지역의 후보자 초청대담 인정말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정말리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 나눠주실 두 패널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남성 패널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인방송 대표 권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정말리. 네. 우리 권 대표가 생각하는 인정말리는 어떤 무슨 인정? 뜻인가? 네. 인천이 어질 인자를 쓰는데요. 이 인천의 어진 정치가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괜찮았습니까?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우리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열심히 연극 활동하고 있는 극단아트 대표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화정 대표께서는 인정말리를 어떻게 푸십니까? 인천 시민들에 대해서 네. 진정한 마음을 담뿍 담은 정치를 좀 해달라 그런 말 아닐까요? 어후. 이제 말리까지 좀 뻗어나가게. 네. 좋습니다. 자, 제가 푸는 인정말리는 인천의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 라는 느낌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인정말리 과연 오늘 나오시는 후보는 혹시나 워낙 그 논리에 강한 분이라 인정말리를 어떻게 풀지 일단 숙제를 살짝 전해드리고 10초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게 복잡할 그쵸. 겁니다. 그죠? 인정말리 당황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희는 뭐 예상 질문지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 후보가 누구든 어떤 분이든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기본이다. 예,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게 민심의 체크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은 진짜 그 현역 시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모래시계 혹시 보셨습니까? 맞죠. 예, 거긴 출연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자,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만나겠습니다. 둘, 셋, 슝! 예,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선거구의 이중재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이제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검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네, 꽤 했죠. 거의 10년 하셨네? 한 20회는 했으니까요.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초등검사 때 인천 지방법원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쭉 이제 전국을 돌다가 이제 마지막 부장검사를 인천에서 하셨어요.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제가 정보 잘못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평검사 시절에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한 것도 인천이고. 인천이고. 그다음에 2006년에 이제 부장검사 할 때도 인천이고. 인천이고. 그다음에 제가 좀 특이하게 네. 부장검사 시절에 또 인천시에 가서 근무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때도 근데 다시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됐고. 어허. 인천시에 간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네. 행정을 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네네네. 거기 뭐 사법보좌관 그런 표현 썼나요? 사법 처음에는 명칭이 사법보좌관이었다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법률 자문검사로 바뀌었죠. 명칭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월급은 인천시에서 주십니까? 아닙니다. 아. 그건 소속 예. 검찰청에서 주는 거죠. 이렇게 여쭸어야 돼요. 네. 양쪽에서 다 봤냐? 아, 그렇지. 양쪽에서 다 받는 건 안 되죠. 양쪽에서 다 받는 건 그 전에 옛날 무슨 제가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뭐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 같은데 파견 나가 있다가 양쪽에서 다 받아가지고 검찰 또 국정원 그게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다시 뭐 토해내고. 연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니 최소한의 인천시 일을 거두러 인천시에서 뭐 판공비 정도로 좀 구조해 주는 건 없었나요? 아 그거는 예를 들면 본봉은 소속청에서 받고 네. 예를 들면 그런 수당. 판공비 같은 거 수당이죠. 네. 그거를 인천시에서 받으면은 원 소속청에서는 못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부터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 자랑을 좀 하자면 네네. 저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부터 너무 이제 본인 자랑을 하면 유권자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멀리 간 일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대답 좀 해요. 대답 좀. 근데 계양구 사시지 않으십니까? 저 계양구입니다. 네, 좀. 예. 네. 개인적으로는 저의 지역구 후보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갑자기 막 눈매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늘 나오신 이중재 후보도 뭐 아주 정확한 분인 것만큼 저도 정확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니, 땡의 파워가 좀 달라서. 되게 날카롭게 막 땡. 아니, 근데 안 지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가 지금 뵈니까
계양갑 주민이 아니신 것 같아요. 계양을 같아요. 왜냐 아니 본인도 제가 유권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되나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히 되나요? 제가 계양구 서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갑 지역인가요? 아, 갑입니다. 그러면 갑 지역이 맞다니까요. 맞네. 아, 진짜. 갑하세요, 갑. 오늘 갑. 오늘 갑. 자, 지금부터 자, 아이고. 제 1부 들어가겠습니다. 1부 인간 이중재는 누구인가? 일명 너는 누구세요? 스피드 문답 출발합니다. 자, OX판으로 짧게 OX판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X판은 네. 한쪽 질문을 하는데 오면은. 질문 들어갑니다. 네, 네. 스피드 문답이랑 양쪽으로 네. 네. 대답이 아니고 그냥 OX판으로만 일단 의견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나는 고향인 충남보다 인천이 더 좋다. 검사 출신이지만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도전할 것이다. 애매했습니다. 예, 애매했습니다. 예. 나는 변호사하면서 돈 좀 벌었다. 아, 그래요? 나는 일생 갑이었다. 아니요. 아니다. 국회에 만약에 간다면 막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 확실하게 하시고. 자, 당에 관계없이 인물 위주로 뽑아야 한다. 좋아요. 나는 국회에 가면 발의할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 있어. 나는 계양구 지역 주민과의 나만의 친해지는 비결이 있다. 있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중재, 너는 누구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향인 충남보다 인천이 더 좋다에 O를 드셨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인천과의 인연은 나름 굉장히 깊으시네요. 깊죠. 네. 뭐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인천에서 한 게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사실 뭐 고향이 충청보다 인천이 좋다. 네. 그건 뭐 무자라듯이 뭐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 인천은 아시다시피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가 사실 뭐 고향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향인 충청도보다 여기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충청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분들이 많이 사니까 충청도랑 인천이나 별반 차이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충남 출신 아닌 인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이사 가야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네. 뭐 소위 말하는 토박이 분들은 적고, 네.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분들이 많죠. 예, 그 중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충청도인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검사 출신이지만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네. 젊은 시절이나 이런 때 저 교통법규는 조금 위반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또 뭐 저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뭐 교통 표지판을 잘 모르고 가다 보면은 요새 뭐 차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제한 시속 뭐 예를 들어 60km, 70km 조금 초과하는 거는 뭐 실수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그거 수 외에는 있거든요. 없습니까? 그거 외에 제가 뭐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뭐 일부러 위반을 했다든가 혹시 이건 채무 뭐 관계는 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채무 관계. 채무 관계는 없죠. 없습니다. 술 한잔 드시고 노상방뇨죠. 있을 수 있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상방뇨는 없고요. 네. 노상방뇨 하는 사람을 지적한 적은 있어요. 제가. 자,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물고 들어가겠습니다. 지적한 적이 있다. 사실 이제 엘리트 검사 출신입니다. 그죠? 예, 공부도 잘하셨고, 쭉 검사하셨고, 이제 변호사도 하셨고. 아까 일생 갑이었다에 X를 드셨는데, 자, 지금도 이제 누구 이렇게 지적을 본능적으로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 사실 제가 지적했다는 건 사실 네. 뭐 사법연수원 시절인데 네. 저희가 이제 같은 연수원 동기분들 몇 분하고 해서 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놀러 갔는데 한 방에서 네. 전부 잤는데 네. 술이 과한 바람에 네. 네. 저하고 시험은 동기인데 네. 연수원은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다 보니까 뭐 문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벽을 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벽을 긁어대요? 벽을 긁으면서 문을 열어. 네, 그러더니 그냥 뭐 거기다가 저 이렇게 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열었다고 했다고 보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걸 지적을 했죠. 네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 보니까
술이 취해서 그런 건데 네네. 본인은 화장실 간 걸로 알았고 이름은 알만한 분이죠. 알고 그분이 나중에 저 판사 생활했어요. 아니 어차피 나온 에피소드로 뒷얘기로 이 검사분들 특히 연수원 이 법조인들도 황당한 실수들 많이 하죠. 하죠. 그럼 많이 하죠. 예, 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의 실수를 뭐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인간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 네. 뭐 얼마 전에도 뭐 보도가 됐었습니다만은 저도 사건 기록을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어요. 오호. 검사 시절에. 검사 시절에. 네. 그럼 그 사람 무죄됩니까? 사건 기록이 없어지면 네. 당사자가 낸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낸 고소장 어디 갔냐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걸 뭐 어느 검사가 뭐 똑같은 고소장으로 뭐 이렇게 써놨더니 그게 위조다 아니다 그렇죠. 해서 것이 좀 시끄러운 적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 뭐냐. 그래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기록이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방에 여성 실무관이 기록 찾았대요. 한 달쯤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지방검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실험을 못 할 때예요. 네. 그걸 하려면 대검찰청에 보내야 돼요. 네. 아니 보내는데 그냥 엉뚱한 얇은 기록이니까 네. 이 기록 엉뚱한 기록을 같이 대검찰청에 딸려서 보냈더라고요. 어. 그러니 알 수가 있나요? 그러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대검찰청에서도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관련 없는 기록이 왔으면 네네. 거기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는 뭐 이거 잃어버렸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다시 왔더라고요. 오. 그래서- 검사 징계받고 잘못하면 잘릴 아유 뻔하셨네. 그럼요. 지금 네. 같으면은 기록 자체를 잃어버리면은 더군다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뭐 보도가 된 사건하고 비슷하게 뭐 비슷하게 고소장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거 뭐 공문서 위조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국민들이 검사가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 검찰청 내에서 검사들의 권력이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층층 시야에 검사들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무슨 뭐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에 근무한다 네. 그런 의식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진짜요? 그러면 근데 국민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진짜 뭐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체 틀로 보면은 네. 전체 틀로 보면은 특히 이제 옛날에 국정원이 뭐 모든 정보를 관할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사회에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 검찰이 다 처리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권한이 비대한 거 아니냐, 막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시죠. 네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시다 보세요. 네. 우리 인천만 해도 하객동에 검찰청 앞, 법원 앞 지나가다 보면은 밤에도 그냥 불이 환해요. 네. 검사들은 그냥 매일매일 길답니다. 길답니다. 네, 길답니다. 예, 길답니다. 길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부 인간 이중재 너는 누구세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들어갑니다. 지역 일꾼 이중재. 네. 자, 일단 이제 지역을 먼저 얘기하면 연수 갑에 공천이 된다 만다 있다가 지금 가신 곳이 계양구 갑입니다. 그 연유부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연수갑에 이제 공천을 신청하고 네네. 이제 면접을 봤는데 공관위에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인천의 미래통합당이 이제 뭐 현역 의원들도 일종의 뭐 컷오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왜 연수갑에만 자꾸 몰리느냐. 당신은 계양갑 가도 할 수 있다. 오. 그래서 저를 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며칠 고민하다가 기꺼이 따르겠다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거 살신성인을 찾아서 계양갑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나요?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당의 그런 의중과 자기 명령으로. 그렇죠. 제 검토 사항 제가 검토한 걸 종합해서 가기로 결정한 거죠. 실제 계양갑의 어떤 연고나 네. 계양갑에 뭐 그동안에 뭐 씨앗을 좀 뿌려놨다거나 이런 건 네.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계양갑에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제가 알던 뭐 저희 기본은 충청도인이니까 네네. 거기에 뭐 충청 향후회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뭐 알던 분들도 거기 계시고 하니까 뭐 별로 그렇게 타지에 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계양 지역 주민하고 친해지는 어떤 나만의 비법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비법이 그거 있을까요? 발로 뛰는 거예요. 그냥 뭐 사무실에 앉아서 친해질 방법은 전혀 없는 거고. 당연하죠. 네. 하여튼 한 번 뵙고 두 번 뵙고 세 번 뵙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온 거 아니냐. 그런 분들 또 세 번 네 번 뵙다 보면은 알았다. 내가 당신 지지해 주겠다. 뭐 이런 분들이 생기니까 요새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 누가 알아보나요? 마스크를 쓰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구세요? 본인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만 벗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또 제가 벗었더니 그럼 사진하고 제가 일치하죠? 맞대요. 근데 어떤 분은 요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또
사진을 보더니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저하고 사진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네. 아닌 걸로. 유권자들한테 현장 공부 당하시는구나. 네. 자, 그럼 이제 뭐 어찌됐든 거기에 뭐 지인들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예상 외의 지역구를 가셨어요. 자, 가장 따뜻한 유권자의 한마디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가장 따뜻한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주말에 이 팻말 걸고 네네. 길거리 한번 서 있어 봤어요. 네네. 네. 그랬더니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뒷좌석에 탔던 젊은 여성분인데 네. 일부러 차문을 열더니 네. 저보고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저 힘이 나고 정말 따뜻한 그런 성원이었죠. 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에 남는. 가슴 아픈 거는 네.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저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네.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명함을 돌렸더니 저 보는 앞에서 명함을 찢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그건 이제 미래통합당하고는 전혀 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분이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을 거예요. 네. 나를 능멸하느냐 이거 그냥 딱 한번 지적 안 하셨어요? 그게 못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생 갑으로도 못 살았지만 후보자는 슈퍼 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분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시더라도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해야죠. 자, 인간이기 때문에 진실 토크 들어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찢겨지는 그 순간 네. 내가 검사했으면 넌 구석이야. 하는 마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생각보다는 네. 그 생각보다는 저는 그랬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더라도 우리 사회가 저 정도까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지금 저렇게까지 되는 건 기존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네. 그 생각은 했죠. 그렇죠. 나오시는 후보께서는 네. 사실은 지상파는 종편에 네. 오랫동안 패널로 예, 예. 방송 출연 경험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10세 지역구에 많은 후보들 중에 방송 출연 경험은 정말 거의 상위권, 그죠? 방송 출연 경험과 횟수로 따지면 네. 저는 당연히 당선돼야죠. 말도 네. 안 되는 기준은 저희가 네. 뒤로 하는 걸로. 예. 장용은 대통령이네. 자, 계양구에서 그럼 가장 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좀 발견하셨나요? 하셨나요? 계양구도 뭐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교통 편의 시설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 뭐 효성동, 작전동, 소운동 뭐 넓은 지역에 지하철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이동 수단의 편의도 제공해야 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게 일단 가장 큰 현안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상대 후보는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 그렇죠. 예, 이제 이준기 후보는 이제 초선이고 국회의원 도전은 처음이시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조금 이제 우리가 시쳇말로 좀 밀린다, 뭐 쫄린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건 사실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의 자격은 일반 뭐 아까 말씀드린 도덕성과 능력이라고 보는데 네. 도덕성은 제가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제가 그 깨끗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능력 면에서는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입법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법률을 제정해야 될 거예요. 네네. 그 능력 면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낫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는 뭐 문제 아까 없다. 발의하고 싶은 법안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공수처법 개정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폐지가 되든 어쨌든 가장 뭐 중요한 독소 조항은 지금 이거예요.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은 무조건 공수처에 통보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통보하면 공수처가 사건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하면 공수처에서 내놔 해가지고 무마시키고. 대통령에서 지난 공수처장이 그냥 없애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반드시 개정해야 돼. 국가 수사기관들끼리도 그러한 그 어떤 사건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합 같은 것도 있나요? 경합이 있는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죠. 그 전에는 우선권이 있고 대신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뭐 압수수색을 먼저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맡기는 걸로 검찰에 그렇게 해놨었는데 네. 지금은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무조건 사건 발생만 하면 우리한테 통보해라.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압수수색 하기 전에 미리 뺏어가겠다는 거죠. 네. 그거 바꿔야 돼요. 저 어찌됐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도전이신데, 이제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하시면서 원래 정치의 꿈이 있으셨습니까? 정치의 꿈은 어릴 때는 없었어요. 네. 어릴 때는 저는 뭐 그냥 검사를 좀 하고 싶다. 저렇게 해서 좀 사회 정의를 확립해보자. 흔히 하는 교과서적인 네네네. 얘기대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제 주변에 뭐 국회의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권유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어허. 그래서 검사나 의사는 뭐 사회적 병이 났을 때 좀 그 부분을 치유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의사는 육체적인 좀 병이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해주는. 그런데 이건 좀 소극적이고 뭔가 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만 네. 정치를 함으로써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베푸는 적극적인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을 대개 갖게 된 거죠. 국민들은 정치인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네네. 그걸 좀 바꿔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인천에서 자, 검사로 저기, 계시면서 예. 잠깐 저도 좀 저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예, 예. 아니 인천에서 검사 생활하시면서 네. 어떻게 좀 성범죄자들도 좀 많이 만나보셨나요? 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죠. 하는데, 기준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성 관련 범죄도 우리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엄격한 증명,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했는데, 물론 뭐, 법 원칙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처벌되는 기준이 저는 굉장히 완화됐다. 오히려. 오히려 완화됐기 때문에 오. 지금은 특히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 옛날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바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엠번방 사건 여쭤보려고 했던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검찰의 이미지가 여성들에게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성들에게 되게 불리하게 판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게 그 김학의 무혐의 처리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또 다 봤다니까요. 그 별장 앞에 구경까지. 그거 봐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 네. 그 부분은 수사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뭐 결론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너무 늦은 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새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말 그대로 하고요. 심증은 네. 있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개운하지는 않죠, 그 사건은. 그렇죠. 예, 예. 네, 당연히 뭐 처음에 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사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밝혀졌는데 그럼 왜 처음에는 못 했느냐. 물론 뭐 검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측면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부러 수사를 안 했다면 그건 뭐 큰 문제죠. 그거는 사실관계가 자꾸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2부 지역 일꾼 이중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부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인 이중재. 과연 초년생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3부 정치인 이중재. 이 경인방송 보도 정보에 따르면은 우리 저기 이중재 후보는 고대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맞상대 상대 후보는 연대 출신이죠. 그렇죠. 연고전이에요? 계양갑에서 벌어지는 고연전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저희 고대 출신들은 고연전이라고 하고 네, 그렇죠. 연대 출신들은 뭐 연고전이라고 하는데 네, 네. 저희는 연고전은 사투리라고 주장을 하죠. 사투리다. 상대 평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떤 재밌네요. 사투리다. 네. 이게 고연전. 그렇죠. 또 상대 후보가 호남 출신이시고, 네. 그렇죠. 충남 출신이시고, 아주 여러 가지 대비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네. 나이도 아마 나이는 그분이 저보다 조금 위에요. 그러신가요? 예. 조금이고. 대학 학번이 같은 학번은 같습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그렇죠. 8일 예. 학번에 그렇습니다. 가남동과 신촌을 다녔네요. 네. 혹시 학교 때 본 적 있습니까, 그분? 전혀 없어요. 예, 예. 그럼 요 최근에라도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거기 가서 한 번 뵀어요. 가서 벌써 뭐 먼저 차- 가셨구만요. 가서 어디 계양- 갔어요? 아니요, 계양갑에 가서 어허. 그 지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야, 얘기를 해서 궁금하다. 뭐 네. 했더니 결국은 뭐 우리 사회가 네.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현 뭐 다른 국회의원 네. 또 그분들하고 이제 같은 정무위에서 뭐 활동하는 국회의원 보니까 전부 제 고대 친구들이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한국은 그래서- 정말 뭐. 그래서 이제 뭐 선거에서는 어차피 뭐 승부가 갈리는 거니까 그건 뭐 참 냉혹한 세계인데 네. 또 뭐 그걸 떠나서는 전부 뭐 친구의 친구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최소한 두 분은 네. 서로 이제 흑색 선정 같은 건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예, 예. 네, 아, 상대, 예, 예. 그러게요. 상대 후보에게 없는 그러면 본인만의 강점. 아, 내가 이 후보 만나보니까, 네. 아, 나는 좀 이게 어필이 되겠다 하는 강점이 있으실까요? 만나본 거는 저는 그래요. 그분은 조금 뭐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왈가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갈고 닦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 의사 표현을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수줍어하는 스타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작전상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근데 얼마 전에 또 그럴 수 이렇게 있잖아요.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래 이렇게 써놓은 거 이렇게 좀 보면서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시고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는 입법권 아니겠어요? 네. 입법을 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법률가가 나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인천시에 제가 네. 근무한 경험, 뭐 여기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제가 외교관으로도 근무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여튼 다양한 나라 대표들과 치열한 협상도 해보고 거기에서 조정하면서 제가 안을 내보기도 하고 또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아니 일단 후보 네. 본인의 말로서 스펙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쵸. 네. 다소 국회의원 출마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제가 능력이 충분한데 다소 늦었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면 유권자분들이 건방지다고 하시겠죠. 그냥 제가 안 들어오네. 확 들어와야 된다. 자, 미래통합당 후보시니까 네. 보수 정당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일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다. 옛날 브레이크 없는 검사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보세요. 남의 편 수사할 때는 그냥 뭐 더 해라 하더니 네. 뭐 정권 실세 수사하니까 그냥 온갖 방해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열린민주당인지 뭔지 그저 비례 뭐 위성정당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 거기 보면은 나온 분들이 그래요. 무슨 뭐 투기로 당해서 부적격 판정 내린 분, 아니면 뭐 형사 기소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비례대표 공천 받아서. 그래서 그분들의 일성이 뭐냐면 언론에서 대통령 비판하면 나 언론 개혁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검찰 개혁하겠다. 그다음에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법원 개혁하겠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김경수 전 지사 사건 때 그런 조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 아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네. 윤석열 냉철하게 총장은 그냥, 네. 윤석열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근데 추미애 장관 이분은 빨리 정치인 생각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분도 법률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판사 그렇죠. 출신이니까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분이 정권의 일종의 무슨 뭐 꼭두각시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 확실히 방송 그 정치 논평 경험이 많으셔서 네. 예, 딱 논평 모드로 들어오네요. 논평 모드로 딱 들어오시고 좋아요. 어찌됐든 뭐 후보의 역량 중에 하나니까. 자 아까 국회에 가면 발의할 법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뭐 대회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라서 정확한 표현을 안 하셔도 좋은데 발의할 법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수처법이에요.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그거 하나 아니, 있을까요? 그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공수처법 하나만 되게 말씀드릴게요. 귀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공수처법은 저는 뭐 다 좋은데 뭐 검찰이 잘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외부에서 견제할 그런 기관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공수처법은 아니다. 저거는 그냥 정권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 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가면 법안을 내실 때 아무래도 세가 필요하니까 미래통합당의 숫자가 많아야 그 법안이 통과되든 발의가 돼서 효력을 발휘할 텐데 그게 안 되면 혹시 막말하실 겁니까? 그게 안 되는데 막말하면 되나요? 막말.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는 말. 저는 법률가로서의 저 그동안의 경험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그걸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해야지 뭐 막말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출마하셨을 때 가족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후원을 좀 받고 계시나요? 아마 아버지 왜, 아빠 왜 나가시냐? 당신 왜 이러냐? 그렇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아내들은 반대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저도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응? 그리고 당신은 절대 내가 고생 안 시키겠다. 뭐 현장에 나오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약속을 어긴 게 됐죠. 제가 뭐 일부러 나오라고는 안 했는데 제 처도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명함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란 네. 어떤 걸까요? 좋은 정치란 저는 그래요. 뭐 국민을 결국은 편하게 해주고 국민의 삶을 쾌적하게 해주는 건데 지금 저는 정치인들이 다른 건 못해도 네. 우리 사회에 상식과 공정함이 넘쳐 흐르는 이런 최소한 그런 사회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능력도 필요 없어요. 올바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조국 사건이나 뭐 울산시장 뭐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유무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옳고 그름이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현 정권에서도 강조하죠. 반칙하는 사람, 불법행위 하는 사람, 그것만 좀 단속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본은 하는 거다. 후보자로서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예, 바르고 명확한데. 자, 그렇다면 이걸 확인할 길이 우리가 없어요. 아직 국회의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배 국회의원 중에 그런 롤모델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올곧은 자세로 기준이 명확한 국회의원이라 저 사람을 내가 본받을 만하다 하는 분이 역사적으로 역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뭐 오래 갈 것도 없이 네. 저는 뭐 검찰 후배입니다만은 저는 금태섭 의원 들고 싶어요. 오늘 상대방 민주당인데도 황희영 씨. 불구하고 사실 뭐 지금 탈당했습니다. 네네, 탈당했습니다. 그런 조국 사건이나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뭐 상식을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여당 의원 중에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손가락 꼽을 정도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금태섭 의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결국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은 위록지마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역시 그 이제 정치 신이라고 이제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치 신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방송이나 유세나 네. 본인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역시 많은 경험 속에 오늘 아주 방송을 잘 해주신 것 너무 같습니다. 매끄럽게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이제 끝으로 계양국 각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호소를 하시던 부탁을 하시던 한번 해보시죠. 예, 계양갑 지역 주민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유권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방송에서 함께하는 정말 뉴스 특집 4.15 총선 후보자 초청대담. 오늘은 계양국 갑 후보로 나오신 기호 2번의 이중재 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뭐 판단은 우리 지역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고 수정합니다. 정정합니다. 금태섭은 탈당한 것 같지 않답니다. 예예예. 아직 탈당 안 했습니까? 네. 예예예. 탈당의 조짐만 있는 듯합니다. 예. 정정해드리면서 이것으로 이중재 후보와의 초청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